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 위원회 내년 말 금리 인상 발언 등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8%, 그리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31%,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92%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3.45%가량 떨어지면서 2주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기록한 6.47% 하락 이후 최대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 주 동안 1.91% 하락했고,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쭉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이제 0.12% 떨어지는데 그쳤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페드 위원회 미 매파적 발언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또 블러드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통하는 블러드 총재가 단번에 매파로 돌변한 것인 거죠. 여기서 즉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 선호를 하는 거고요. 매파적인 거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페드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즉 통화 완화 선호로 통하는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2022년 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블러드 총재는 올해가 좋은 해이자 경제를 다시 여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죠.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매파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이퍼링의 이 논의가 시작됐으며 파월 의장이 이를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및 옵션 등 4가지 파장 상품 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스, 변동성 지수죠.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전일보다 16% 이상 오르면서 5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 마감 무렵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3년까지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길 원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더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증시에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이 델타 변이 확산 속에 6월 21일이던 규제 완화일을 7월 19일로 연기한 가운데 WH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강해서 세계 지배적인 변이가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델타 변이가 영국발 변이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지배적인 종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또 연방준비은행 이 연방준비제도, 즉, 그러니까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 압력을 좀 더 이렇게 받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주 FOMC 회의 이후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머지않아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면서 이 금융 환경은 현재 긴축적 상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죠. 21일에는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연설을 가질 예정이고 또 이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22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팬데믹 프로그램과 경제를 주제로 증언에 나설 예정이고 또 같은 날 다른 위원들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25일 나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4%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2.1%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좀 재미있게 지켜볼 기사 중에 이제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7일 북한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흥미로운 신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노규덕 외교부 본부장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현재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우리나라장에서 요즘 최근에 남북 경협주도 흐름이 꽤 괜찮았죠? 한번 계속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주요 기술주, 이 빵주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사실 넷플릭스를 좀 제외하고서는 모두 내렸죠. 특히 페이스북이 2.04% 하락을 했고, 또 애플도 1%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래도 다시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달 초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결별하고 테슬라를 퇴사한 젤롬 길렌 전 테슬라 트럭 부문 사장이 3천억 원치 테슬라 주식을 처분했다고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길렌은 스톡옵션을 행사를 통해 확보한 이 테슬라 주식 중 2억 7,400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는 3,100억 정도라고 하네요. 이거에 달하는 45만여 주를 지난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도했었다라고 했네요. 다시 이렇게 지금 슬금슬금 하방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기술주 한번 쭉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 이 달러화가 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WTI 7월물 가격이 이제 0.8% 오른 배럴당 71.64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WTI 가격은 이번 주, 즉 지난주죠. 지난주 들어서 이제 1%가량 올랐는데 좀 지난 수요일 WTI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또 브렌트유 가격은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달러가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도 오름폭이 과도했다는 평가 속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유가는 반등을 했는데요. 유가는 통상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승하는데 지금은 원유와 같은 국제 이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수요가 억제되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에서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이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원유 수요에서 펀더멘털상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가라고 또 보여지네요. 종목별로도 이렇게 보면 사실 종목별로도 이렇게 반도체 쪽도 그냥 다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대부분 파란불이 많죠. 은행주도 많이 꺾였었고 보험주, 음식료, 소비재 다 이제 또 유가는 좋았지만 이 석유 섹터 이쪽 종목주들은 또 흐름도 한 차례 쉬어갔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 금요일장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커플링으로 움직일지 또 디커플링으로 갈지 한번 우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꼭 체크하면서 오늘장부터 열심히 수급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 방향도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주식 누나가 12시에 라이브 방송 찾아올 테니까요. 이따 만나서 같이 시장 상황 파악하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